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호 공감 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만 특별히 진행을 하고요. 또 특별한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저희 손님부터 저희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조 전 청년 위원장, 그렇게 소개하면 될까요? 미래세대 위원장. 네, 전 미래세대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은혜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마다 2호 공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은혜입니다. 네, 최지은 전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 외에 당적을 가졌던 분 중에 출연하신 분은 손수조 전 위원장님이 최초입니다. 영광입니다. 최초예요? 네. 최초요? 정말? 저희 이런 또 영광스러운 자리를. 근데 저희가 오늘 많은 분들은 의외의 게스트다 뭐 이렇게 지금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 분은 보니까 친하신 것 같아요. 네, 저랑 손수조 위원장은 우리가 2012년에 이제 뭐 총선하고 대선하면서 둘이 고정 프로그램도 많이 했어요. 네. 방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권력이란 프로에서 그루지아도 같이 가서 그 텐트에서 여성 둘이었거든요. 자면서 이제 물티슈로 샤워하고 뭐 그런 좀 힘든 시기도 같이 보냈습니다. 울고 등산하고, 등반하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 뭐 2016년 촛불전국 이후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나 그 이후에 또 서초동 촛불 이후에 관심을 가졌던 저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꽤 경력이 2012년에 데뷔하셨나요? 네, 제가 2011년 정확하게 11년? 이제 겨울에, 그러니까 이준석 비대위원이 먼저 비대위원으로 네네. 이제 새누리당에 들어오고, 제가 그 겨울에 벌써 이름이 새누리당이면 오래된 네. 정치 경력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 한나라당 때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당 그랬어요. 시작은. 그래서 파란색 잠바 입다가 중간에 빨간색 잠바를 갈아입은. 잠바가 바뀌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준석 비대위원한테 제가 막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서 만나자고 하고, 네, 막 그렇게 했던 게 2011년이네요. 네네. 그때 시작을 해서 이제 2012년 그때 이제 선거를 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렇죠. 겨뤘던 그 선거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손수조 위원장님을 모신 거는요, 이준석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가 되셨는데 85년 동갑내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정치 입문도 같은 시기에 했고, 부산 사상 당협위원장 현재도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장재원 의원님이 의원님이 현재 계시고, 지역구를, 예, 네, 그렇죠. 저는 지금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오늘 우리 손수조 의원님한테는 참 궁금한 게 많았고, 과거에도 저희가 물론 깐 적도 있죠. 네.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죠. 네, 네. 저희가 깐 적도 있지만, 거의 10년 정도, 한 7, 8년은 정치 떠나 계셨죠. 아닙니다. 2016년부터, 그러니까 한 5년? 지금 아기 키우고 한 5년 정도 쉬었네요. 그러니까 거의 2016년에 정치는 또 출마하지 5년만 않았어요? 떠나도 예, 거의 두 번. 잊혀지는 존재들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의 모습보다 되게 성숙하시고, 애 둘을 낳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이가 둘인가요? 7살, 5살, 딸, 아들. 와,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 아들, 많이 딸. 지났죠. 네. 그때도 결혼 상태였나요? 그러니까 첫째를 놓고 두 번째 선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정치 입문하시고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죠. 입문하고 입문하고 나서 결혼하신 결혼을 거예요? 했고, 또 첫째 놓고 이제 두 번째 선거를 치르고. 두 번째 선거를 치르고. 굉장히 성숙되신 것 같고, 그때는 26살 때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애들 그냥 박근혜 키즈 뭐 이러면서 그냥 앞에 병풍 세워갖고 그냥 거수기 노릇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개인적으로 좀 폄하하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내공이 쌓여서 돌아왔는데 정치를 떠나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얼굴이 좋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뻐졌다는 게 아니고 네. 부드러워졌나 봐요, 인상이. 아니 예.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내공이 쌓여갖고 성숙해져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도 키우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여야를 할 것 없이 공통점은 정치를 떠나 있다가 돌아오면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진다. 떠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떠나야 성숙하는군요. 정치인들이 다들 철이 안 이분은 든 요번에 거네요. 입문했어.
아직 떠나기에는 너무 일러요. 이분한 지 이제 1년이야. 근데 네. 점점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있어. 아, 네. 지금 더 힘들어 보이는 점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네. 정치 경력으로는 대선배들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네. 저는 오늘 처음 뵀어요. 사실 손수조 위원장님을 처음 뵀지만은 제가 이제 부산에서 출마를 했고 여성이고 또 비교적 어린 나이고 이러다 보니까 손수조 전 위원장은 그때 또 청년 여성으로 와가지고 한 번은 이제 굉장히 센 후보 문재인 대통령과 붙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지역위원장을 계속하다가 한 번 또 나갔는데 그때는 갑자기 자기 당의 선배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이겨버렸잖아요. 그 청년을 보호하지 않고 그 과정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손수조 위원 여야 할 것 없이 젊은 청년 의원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정은혜 의원님도 청년으로 활동을 오랫동안 하시고 두 분이 청년 활동하시다가 아신 거죠? 네, 그때가 이제 손수조 위원장이 26, 만으로 제가 28. 그때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났죠. 처음 만나갖고 근데 솔직히 여야 할 것 없이 다니시면 어른들 눈치만 보고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좀 기성 정치인들은 좀 괜찮다 싶으면 줄 세우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개파 정치였는데 우리 손수조 위원장 위주로 좀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2012년에 총선에 나갔어요. 네. 그때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아, 네. 많이, 좀 사랑을 받아서 정말, 물론 그 부산 지역구가 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질까 우리 걱정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몇 대 몇으로 50몇 대 그렇게 나왔었나요? 네, 약 11% 차이로 이제 제가 45 그리고 문 후보님 45% 얻으셨어요. 예, 56, 7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벌써 좀 많이 지나서 숫자가 더 가물가물한데, 예. 근데 그때 사실 저는 0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대단하세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수치도 수치지만 완전 제가 이제 처음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올라갔던 그 과정들이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사실 제가 처음 출마할 때 많은 분들이 박근혜 이제 전 대표님께서 저를 발탁한 줄 아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박근혜 퀴즈라는 이유는 전혀 그런 전혀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이 출마를 해야 되는지 전혀 주변에 정치인도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라서 네이버에 한나라당 공천을 쳐서 진짜 그렇게 들었어요? 정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레저메를 써서 이력서를 써서 뭐 다 찾아다니면서 다 넣고 뭐 이렇게 제가 제 발로 걸어갔던 그런 이제 후보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젊은 정치인들이 좀 좋은 스펙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나 그 인맥으로 들어오는데 아주 전혀 특이한 그렇지 케이스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정치 쪽에 관심이 많았고, 이제,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제 언젠간 내가 꿈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그 시기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고 한나라당을 찾아간 거예요. 네. 그때는 한나라당이 파란 잠바였는데. 예, 파란 잠바였고, 이제 차떼기 정당이라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던 때라서, 또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한나라당 안 좋아했죠. 와, 근데 2012년에 그렇게 정치 입문하자마자 2012년 대선을 한나라당이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때 완전히 새누리당으로 비대위가 생기면서 막 빨간색으로 막 이제 색깔도 바뀌고 김종인 하면서 위원장 영입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출마를 할 때에는 사실상 많은 비판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의 그 이념이라든지 이쪽의 생각과 많이 일치한다는 걸 저는 이게 확고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고 싶었어요? 관심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공동체에 대한 일을 할 때는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분 정치를 하고 싶은 건 부모의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 주변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의 영향도 있고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가 공동체라는 생각. 저는 뭐 일단 뭐 초중고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반장, 학생회장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늘 그러니까 12년 내내 그냥 학생회장을 했었고 그런 이제 활동 안에서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한 거를 느끼면서 앞으로도 뭔가 내가 이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뭔가 그런 쪽으로 참 가슴이 뛰더라고요. 네.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이제 기자. 예, 방송 언론 쪽으로 언론 쪽? 예, 이제 쭉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 시기에 국문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국문과 방송영상학과 복수로 했습니다. 복수 전공으로.
저 인재네 보니까. 네, 그 손수조 그, 위원장이 학생회장, 정교 학생회장도 네.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네. 때부터 계속 어떤 임원을 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좀 리더 역할을 좀 앞에 나서고 좀 이끌어 나가고 막 그런 거를 좀 리더십이 있네 보니까. 저 관종입니다, 관종. 네, 저도 계속 그 반장을 했었는데. 정은 의원님 네. 왜 정치했어요? 저는 이제 그 아버님 영향이 크죠. 그쵸. 그 미혼모를 함께 도우면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예. 좀 그쪽. 그러면서 저는 네. 정책을 바꾸고 싶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젊은 했죠. 그 다른 네. 사람들의 아픔도 같이 네. 하고. 최지은 박사님은 어떻게 더 정치하고 싶었어요? 저는 뭐 정치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고 또 언젠가 한국에서 뭐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별로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민주당에서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는 정치할 됐습니다. 마음이 네. 없었는데 쟤네들이 나를 알아보고 너 빨리 들어와라. 어?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좀 출마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안 한다고 했는데 되게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안 하는 건 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용기를 냈죠. 잘 안 됐지만 처음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우리 손수조 그 당시 위원장은 총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총선을 치를 때 이런 생각 손수조는 잃을 게 없다. 문재인가 붙는 자체로만으로도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다. 그래서 되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겨도 본전인 선거였고, 그렇죠? 손수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해서 어떤 정치 신인이 대통령 후보와 붙어갖고 그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래서 되게 네. 즐겁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선거운동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 지금 대표도 안철수 후보랑 붙었었잖아요. 노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청년 정치인들을 그렇게 많이 센 후보랑 붙이도록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나요? 자살조라고 하죠. 네. 네. 제가 자살죠? 제가 들어갔죠. 제가 불나방처럼. 네. 아무도 시킨 사람 왜냐면 없었어요. 안 붙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니, 젊은 좀 먼저 간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다른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셨죠. 네,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저도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네네네. 기회니까. 누구든 정치인든 자기 인지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죠. 또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알릴 것이냐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음. 전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이다. 내가 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 근데 붙어서 이길 네. 그 지역은 싸워볼 만한 지역이죠. 아니 부산. 왜냐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제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그때 이제 블로그를 쓰고 가계부를 썼거든요. 오. 정치 너무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도 그러잖아요. 너무 벽이 높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인 나도 빼먹고 돈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정말 돈이 어떻게 들고 선거 뭐 한 번 나가면 뭐 지방 기둥이 날아간다는데 어떻게 날아가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일일이 가계부 매일 썼어요. 정치를 좀 개방하고 싶었어요. 근데 듣보잡인 제가 갑자기 한다고 누가 들어주나요? 말할 수 있는 판이 벌어졌다. 내 얘기를 지금이다. 좀 전달할 수 있는 네. 소통의 창구가 선거 출마였구나. 네. 그래서 도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로 그냥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그래요. 예. 네. 그 손수조 위원장이 사실은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누가 뭐 하라고 뭐 이런 데 나가라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지금 이때에 내가 나가야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저는 그러한 손수조 위원장의 그런 결정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사실은 그걸 알아보고 그 지역에 공천을 준 사실 저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당시 한나라 지도부들, 네, 예,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결정을 한 것 자체가 그 지도부에 이준석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준석을 지금 이번에 찐 우정으로 도운 이유가 사실 처음에 아무도 저를 거들떠 안 봐줄 때 만나줬던 지도부 유일한 최고예요. 이준석이었어가지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근데 얘기만 들어보면 뭔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도 정치를 할 수 있다. 그 정치 자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었다. 참 좋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 좋은 거였는데 왜 하필 인터넷에 한나라당을 검색을 하셨어요? 그 당시. 그 당시가 한나라당이요. 왜 어떻게 한나라당이냐고요? 보면 정치에 그러니까 왜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저야 뭐 이쪽 성향을 갖고 있지만 젊은 정치인이 처음에 정치를 도전할 때
어떤 점이 한나라당이 본인에게 더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저희가 들었을 때는 너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전 정신이 있다 그러면 좀 이쪽에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쪽이 더 상향이 맞는다고 좀 생각을 했죠? 저는 이제 기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자 활동하고 이제 언론 쪽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논설이라든지 논술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파고 공부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안보입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입장,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입니다. 안보, 복지에 대한 복지. 것,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뭐 사실 이런 이념적인 성향은 자기 옷 입는 스타일과도 같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스타일이 저는 우파가 맞았습니다. 본인이 예. 볼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우파의 정당은 한나라당이어서 그래서 하지만 한나라당의 행태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더니 좀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네, 이렇게 밖에서 볼 때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예. 근데 하지만은 그렇다고 민주당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요. 하지만 한나라당은 당의 문화는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생각은 이쪽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바꾸겠다라는 아주 네. 결기를 가졌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87년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나중에 그 지금의 어떤 주축이 된 뭐 김무성 대표나 이재호 그런 분들도 다 처음에는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저쪽 들어가서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많이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본인이 바뀌셨어요? 본인이 바뀌죠. 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치를 떠났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 선거에서 보이지 않는 뒤에서 브레인 역할을 했다. 제가 이것저것 좀 찾아봤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에 아주 공을 혁신하게 세웠는데 여러 언론에서 이준석이 너 당대표 됐으니까 너 정치 동기고 친한 선수죠. 뭔가 맡기지 않겠냐. 막 당 지명직 거기도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나요? 뭔가 근데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저도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선수죠. 위원장님이 안 한다고. 네네네네. 절대 안 하죠. 저희 좀 둘은 의외였거든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 그런 장면은 전혀 아니에요. 예, 전혀 아니고 일단 워낙 이준석 대표랑 또 이제 배현진 최고하고 저와 뭐 이렇게 10년직입니다. 그때부터 또 배현진 최고는 이제 그 정치하시기 전부터 앵커 시절에. 때부터도 제가 알던 친한 언니였어가지고 그분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정치로 만난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지인 통해서 알게 된 이제 친한 언니, 친한 직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재보궐 끝나고 재보궐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성적이 좀 좋았잖아요. 그래서 맥주나 한잔 하자. 네, 그래서 3명 만났어요. 이렇게 이제 사적에서 만난 자리에서 너무나 우리가 이번에 새로 얻은 이 신진 그 지지 세력이 너무 감사하고 아까운 거예요. 잃기 싫은 거예요. 나가야 된다. 당대표 나가야 된다고. 현재는요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나가라고 한다 해가지고 나간 건 아니겠지만 네, 왜 그랬냐면 이 약간 변화의 바람을 끊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다시 꼰대당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힘든 건 알지만 좀 희생하라고 등 떠밀었죠. 그랬는데 나갔으니 도와줘야죠, 당연히. 네. 그게 참 자기가 도운 사람이 뭔가 되면요. 본인은 안 한다고 해도 사실상 정치에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땐 그래요. 본인은 정치를 안 한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런 당대표 선거에 뒤에서 돕는 자체가 정치를 다시 들어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정치를 계속 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절대 정치는 현실 정치는 안 하신다고 저는 어디 인터뷰 기사에도 봤는데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현실 정치는 안 하고 정치는 하겠다라는 말씀은 좀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때가 되면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는 이준석이 당대표 됐다가 그래갖고 나까지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꽃가마를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PD님 말씀이 맞는 게, 이제, 당대표가 됐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번에 이준석 대표 그 선거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캠프도 없었고, 사실 뭐, 전략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바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캠프 소속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손수조 TV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손수조 TV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손수조 TV 유튜브를 제가 왜 하냐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PD님. 저는 당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사실. 공천도 2번 받고, 이렇게 인지도도 그렇죠. 얻었고. 그런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다른 우리 동료 청년 정치인이라든지 후배 정치인 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받은 거를 어떻게든지 돌려주고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반드시 죽기 전에 이건 내가 사명감 갖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매개가 지금 이제 그냥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그 후보 지지를 하면서 제가 딴 걸 한 게 아니고 각 전국에 있는 청년 당원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하고 예, 그래서 그 인터뷰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그 우리의 의견을 그냥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그냥 했던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의 그 청년 조직이 생각보다 잘 돼 있습니까? 어때요? 청년 조직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름은 있지만 제대로 된 활동이나 지원이나 어떤 인적 구성이나 네, 많이 제가 볼 어려운 때는 그냥 상황입니다. 어디 전화하면 위원장 이름은 있지만 그 사람한테 지금 활동하는 사람 몇 명이니까 그러니까 저랑 한 2명 정도 대부분 조직들이 다 지방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의 정치를 저는 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예, 또 후배 정치인들에게 뭔가 더 정치를 개방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지역에 그 흩어져 있는 어떤 게 좀 조직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큰 언니처럼 큰 누나처럼 또 이렇게 모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청년의 만 누나가 돼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의미의 정치를 하느냐 물으시면 하는 거 맞고요. 예, 하지만 근접한 미래에 제가 뭐 다음 지방선거, 다음 총선에 출마하느냐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네. 그 정치를 지금 두 분이 청년 정치 물론 최지은 박사도 알고 계시는데 이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본인들이 느꼈던 정치 처음에 탁 들어갔던 여야를 민주당과 현재 국민의힘의 엄청난 벽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야, 이거는 내가 들어오긴 했지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라고 어떤 큰 벽을 느꼈을 때도 있고 누구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진짜 내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그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우리 정은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되지도 않고 막 그런 게 네.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이준석 당대표가 뭐 대변인을 뭐 토론으로 뽑는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먼저 많이 했어요. 지난 2018년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12년에 우리가 400명이 지원을 해서 4명이 뽑힌 거였거든요. 그래서 김광진 장하나 의원 또 저랑 안상현 후보 해가지고 그때 제가 비례 27번을 받았죠. 원래는 그 4명 다 2016년 얘기하는 거죠? 12년이요. 12년.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비례를 2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12년에 받았는데 원래는 당선 가능권에 주겠다. 이렇게 그건 저 알아요. 그러다가 다 나중에. 네, 그리고 뒤로 갔고 그리고 또 16년에도 원래는 사실 여성은 원래 홀수에 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비례번호를. 145 뭐 이렇게 가지고. 근데 제가 16번을 받았어요. 이상하네요. 예, 근데 15번이랑 약간 이렇게 번호가 바뀌기도 했고. 근데 청년들을 이번에도 보면 이준석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도 뭐 어느 자리에 청년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좀 내세우는 자리 뭐 이렇게 얼굴 마담 이런 걸로 좀 인식하지 않는지 오히려 실무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이 실제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 한두 명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되게 다수가 들어가야 목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있고 그 가운데 청년을 한 명을 딱 내면 어르신 9명 대 청년 1명 끼워놓으면 주눅 들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돈 문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보면 우리 당에서도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고 싶었던 청년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일단 기탁금이 뭐 3천만 원 그리고 문자 한 번 우리 100만 당원이기 때문에 문자 보내면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뭐 1억 2억이 드니까 대부분 최고위원 선거 한 번 하면 한 3억 든다고 해요. 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청년 같은 경우는 뭐 500만 원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좀 돈이 이준석 대표도 뭐 3천만 원 총 정도 3천만 원 들었다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거든요. 당대표 선거를.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벽이에요. 그래서 일단 과거에는 돈과 조직 뭐 인지도 이렇게 세 개를 봤을 때는 조직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우리가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가 되면서 약간 좀 와해가 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만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근데 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대적인데 그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 그냥 정말 실력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너무나 힘들고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 사실은 그건 여전하고 그리고 청년을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동등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에 있고 너희는 우리의 아래에 있고 그게 가장 심각하다. 네, 그런 개념이 시선이 가장 청년들이 똑같은 정치인으로 들어왔는데 시선이 네가 뭘 알아?
네, 그래래서 저는 그런 이준석 거. 대표를 뭐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엔 동의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대표의 자리에서 기성 정치인들과 그 나란히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이제는 저쪽 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 당도 인식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청년들이 그 자리에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 그림이 어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최진 대변인은 정치 들어와갖고 기성 정치와의 어떤 벽들은 어떤 게 있어요? 느낌이? 뭐 저도 정은혜 의원이 얘기한 것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로 이제 영입이 됐거든요. 청년으로 영입이 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영입인재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80년생이고 그때 제가 출마했을 때 만으로 39세였는데 부산에 가니까 여당 야당 합쳐서 최연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린 사람이 뭐 지역위원장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그게 지역사회니까. 예, 또 지역에 가면 또 저희 지역은 도농 복합 지역이라서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뭐 많지는 않았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이제 많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제 나이가 그렇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치에 오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청년은 20대 뭐 이런 분들이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국회에 오니까 청년이 돼버린 거예요. 밖에 나가면 뭐 중년 이 정도의 나이거든요. 지금 42이고 중년이죠. 만으로 40 40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 당은 만 45세 미만이 청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우리 세대가 지금 저는 80년대생인데 70년대생만 해도 정치에서는 몇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대 다양성을 위해 가지고 좀 여러 집단을 좀 더 포용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가 20대 청년한테 제가 우리가 같이 청년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민망하고 우리가 지금 3040에서도 굉장히 40대에도 굉장히 이제 뭐 적지만은 또 20대의 청년 문제하고 30대의 문제하고 40대의 문제는 또 다른데 그것을 또 오히려 나눌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오니까 뭐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나이가 깡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가 나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이런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나이는 돼야지라는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또 역으로도 작용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은 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리고 이 정도는 이 나이 뭐 이런 게 암묵적으로 있는데 그게 뭐 헌법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뿐만 아니라 뭐 내각이라든지 뭐 청와대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뭐 외국에는 뭐 30대 총리가 나왔다 뭐 39세에 뭐 미국 재무부 차관이 나왔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차관 할 때면은 한 고시 몇 기 뭐 몇 년생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넘어도 안 돼요. 그분의 친구들이 이미 그런 장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으면 이제 옷 벗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나이를 좀 중요시하지? 이게 좀 약간 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허물어야 하는 고정관념. 저는 그런 면에서 이준석 최고의 이준석 당대표를 이제 사실 큰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굉장히 원래 변화하려고 많은 논의를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 동심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변화를 해야겠다, 뭔가 보여줘야겠다 이런 동력이 확실히 커진 것 같아서 우리 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공정 경쟁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뭐 약자도 보호를 해야 되고 취약계층에도 보호를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공정 경쟁이 나이로 인해서 연공 서열화한 집단에게 우리 제대로 한번 계급장 나이 떼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면에서는 좀 시원함이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요즘 네.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 경쟁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공정과 경쟁 자체가 같이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정이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뭐 내로남불 뭐 공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정이 잘못한 게 아니라 경쟁이 잘못된 거죠. 정확히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0세부터 있는 집 자식과 없는 집 자식들의 출발점이 다르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경쟁에 매몰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서도 모두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도태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잘못된 경쟁을 통해서 나오는 현상들을 그걸 공정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에 어떤 잘못된 시각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이준석 당대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냥 젊어서 친해서 도운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나온 어떤
나경원 후보나 아니면 주호영 후보나 이런 분들보다 이 사람이 꼭 돼야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더 앞으로 발전이 있겠다 싶어서 도운 겁니까? 자, 일단 개인적으로 아까, 이준석 네.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옆에서 본 이준석은 어때요? 자랑 전에 자랑 전에 아까 벽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고 싶은 얘기 네네. 먼저 하시고요. 그 이제 청년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현실 정치하면서 어떤 벽을 느꼈냐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말씀해주신 우리 이제 위원장님들 말씀 다 풀리 동감하고 자 거기서 이제 시선 얘기 나왔잖아요. 시선. 너네들이 뭘 알겠냐 했던 음. 시선의 강압을 느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잖아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죠. 조금 더 나가서 그 눈치 보는 게 어떻게 벽으로 이어지냐면 자기 반성을 해보자면요. 눈치를 계속 보니까 내가 무슨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점점 매몰돼요. 그 안의 진영 논리에 계속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입을 다물게 되는 입을 거예요. 다물고 점점 그쪽 논리에 따라가는 거죠. 오.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해보자면 이제 그거죠. 박근혜 우리 전 대통령의 말기에 네. 예, 점점 정권이 이제 기울고 있을 때 그거를 직시하지 못하고 제대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거에 대한 제 스스로의 반성.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만 생각하면 제가 진짜 이 막 울렁거릴 정도로 너무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역사는 받아들이고 또 제가 그때의 그런 눈치와 그런 압박 속에서 제대로 된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이걸 얘기했다는 친박 의원들이 하던 눈총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분위기였구나. 그게 바로 벽인 거죠. 오. 스스로 깨지 못했던 벽인 거죠.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벽인 이렇게 거죠. 가면 망하는 데를 알고 보이는데. 비겁했던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말했던 그 당시에 비겁한 우리들을 반성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저도 1인이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얘기했을 때 뭐 어른들이 우리를 제대로 안 봐줘요, 우리를 대우 안 해줘요 이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계속 깨부셔야 되고 그 눈치 보지 않고 앞으로 나간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 네. 저도 너무 동일해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최대 장점은 싸가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현직 정치인이 다른 정당 대표한테 싸가지라는 말은 건 잘못된 근데 그게 표현이고 되게 당돌한 어떤 당찬 그렇게 네, 왜냐면 당찬 네, 건데 우리 죄송합니다. 그거는 실언이에요. 왜냐면 네. 최지은 지금 대변인은 정치를 하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칭찬하려고 한 그렇지. 얘기인데 그러니까 표현이 좀 당돌한, 과격했다는 표현이 좀 과격해서 거는 인정을 그러지 할게요. 당찬 네. 어떤 태도라고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우리가 이준석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 부분도 되게 많지만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가지고 박근혜 탄핵은 잘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저는 그게 정말 청년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다른 이제 목소리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튀기 위해서 내는 거는 잘못된 거고 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은 그 방향이 맞을 때는 그런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는 또 이동학 최고위원이 이제 또 이 자리에 함께할 건데요. 2016년인가요? 이동학 의원이 이제 그 혁신위원을 하면서 이제 글을 썼던 게 있어요. 당시에 이제 386 분들이 이제 586이 되셨고, 그렇다면 586 분들은 좀 험지에 나가주시고, 또 다른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달라. 사실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글을 쓰고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시간을 겪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사실 저는 자랑인가요? 어쨌든 저는 되게 원래 성실한 성격이에요. 되게 좀 성실하고, 여기도 알지만 저는 항상 좀 일찍 오고, 막 뭐든지 좀 준비를 하고 되게 좀 모범생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항상 열심히 하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당에서도 늘 보면, 정원에는 되게 착한 친구야. 그리고 우리말을 되게 잘 들어. 우리 당의 입장을 되게 잘 대변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있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용기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지난 한 17년간 당에 있으면서 계속 당의 입장을 얘기하고 당이 잘못된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좀 오해였다는 그런 제가 그렇게 좀 말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정말 제가 항상 그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보면 아빠 엄마가 잘못되고 한 거를 막 외부에 나가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 가족 안에서의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분명히 가족 안에서는 엄마 아빠 잘못된 것도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뭐 싸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우리가 같이 좀 많이 반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PD님 말씀 주셨던 자랑해보라고 하는 거 다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싸가지라는 말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지만 맞습니다. 저희들의 언어로 싸가지 없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 충분히 무슨 의도인지 저는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표현이었어요. 근데 내용은 뒤에.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 동의하고 그런 부분이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일시적으로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좀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옆에서 바라본 이준석 대표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방선거 때 이제 자격 시험 같은 거지 시험이라고 어디 나가서 참 지금 약간 웃기게 됐는데 결국은 교육이거든요. 그 내용 들여다보면은 시험을 시켜서 떨어뜨리자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 기본 소양은 교육을 시켜서 보내자라는 그런 의도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변인을 오디션으로 뽑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예측 가능하게 투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오픈한다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때까지 꾸준히 준비해 왔다는 거, 우리가 계속 디스커션 해왔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믿고 이 대표를 지지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이게 잠깐 나왔던 이 공정 경쟁 부분도요. 이준석이 얘기하는 공정 경쟁이 지금 조금 곡해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 이 소외된 사람을 아예 배제하고 가자는 이런 경쟁이 아닙니다. 예. 어떤 누구가 그 소외된 사람을 내치고 가자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 정치권에서 보면은 공정 경쟁마저도 안 되는 정치권이었잖아요. 공천 어떻게 봤습니까? 누구 알아 인맥 따라 갔었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줄 서야죠. 네. 그 줄서기 공천을 하지 말고 차라리 공정한 경쟁을 도입하자. 이런 의미에서의 나온 공정 경쟁인데 이게 조금 오해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경쟁으로 내몰고 실력으로 다 뽑고 소외된 사람을 치고 가자 배제하고 가자는 식으로 오해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아니 제가 딴 거 아니라 이준석 돌풍이 왜 불었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의 정치에 대한 반감 효과죠. 그러니까 여야를 할 것 없이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으로 이 돌풍이 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여론이 만들어준 것도 좀 없지 않아 저희가 볼 때는 너무 과대 포장도 있고 그런 면도 저희가 좀 지적을 하거든요. 이준석이라는 당대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보다 사실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그런 것도 있고 인지도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조중동이 너무 그런 포장도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옆에서 가까이서 보신 분이 더 잘할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정치는 누구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건 절대 그렇죠. 없죠. 그 시대의 상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운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기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그 시기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게 정치인의 자기의 선택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세대 교체 열망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닌데 그동안 사실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되는 것이 그 사람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우리 정치에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린 게 다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 청년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한 사람이 그냥 젊은 어린 최고위원이 한 명 있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청년들을 대변하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까지 좀 결과물로 이어지는 그런 변화의 한 부분이었으면 좋겠고 이준석 당대표가 됐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은 많은 것들을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제 이번에 당대표는 이준석 최고가 이제 됐지만은 우리 민주당은 사실은 청년 정치인을 하는 사람들이 풀도 좀 많고 청년 대변인도 원래 우리는 이렇게 토론 배틀로 해가지고 뽑았어요. 원래 그런 게 소문이 많이 안 났던 거고 대변인들 무슨 교육 이런 것도 시켰고 그거를 이제 언론에 우리는 내지를 않았고 주목을 좀 못 받은 면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을 서로 더 부각시켜서 더 많이 발전시키고 양쪽이 다 잘 되는 것으로 됐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는 예. 이런 자리가 저희가 처음 해보지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오해를 좀 풀 수 있고 적어도 저당의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어차피 경쟁 관계면 알아야지 좀 그 벽을 또 넘어가고 좋은 거는 또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준석 대표님이 정말로 본인의 어떤 시대적 어떤 시기와 그 니즈가 국민들의 어떤 세대 교체의 니즈가 잘 맞아갖고 어떤 됐다 그러면 순수하게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기존 정치 세력들이 이준석 당대표를 마음대로 하게 냅두지는 않아요.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저희가 보면 그래요. 누군가는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훈수 정치가 있을 테고 왜 그러냐면 적어도 나경원 전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같은 의원들은 물론 그분들의 장단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외부에서 밖에서 볼 때는 저 사람보다 이준석은 확실히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혁신이나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보수가 저런 식으로라도 좀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극과 극의 영남의 어떤 지역구를 둔 또 호남의 지역구 이런 극과 극의 정치가 아니라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100% 만족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비판도 많이 하지만 저런 계속 변화가 보수에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그나마 대한민국이 같이 발전하는 거니까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옆에 봐도 제가 좀 이준석 최고위원 뒤에 또 어떤 분들이 있다 이런 뭐 언론 기사도 있고 분명히 흔드는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가서 굉장히 사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근데 3일 만에 한기호라는 정말 이상한 이거는 저는 이준석 당대표의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진심으로 제가 봐도 그동안에 그 국민의힘에서 어떤 호남에 가서 뭐 악어의 눈물이니 이런 쇼 정치를 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본인은 진심을 다해서 당대표의 행보를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사무총장의 한기호라는 5.18을 나는 이거는 정말 이건 이준석의 생각이 아니다. 이건 어떤 왜냐하면 당 사무총장은 정치해보셔서 알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벌써부터 이준석을 흔드는구나 누군가가 이런 저는 제만의 생각을 했는데 손수조 우리 어떻게 보면 옆에서 도와줬던 위원장이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런 거는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철저히 저는 완전히 밖에 있어요. 예, 이 대표님과 뭐 따로 연락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뭐 특히나 인선 같은 경우는 저는 0.001도 모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다만 그 아까 우리가 모두가 반성했듯이 그 세대 교체 열망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도 못했죠. 이준석은 했죠.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개인 역량이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분은 마이웨이. 완전한 마이웨이. 누가 이렇게 없습니다.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0년 버텼고 아무도 못한 우리가 못한 걸 이 사람은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 열풍 어떤 그런 열풍과 말 안 듣는다는 소리는 저도 좀 들었어요. 고집 있죠. 열풍은 있지만은 이 개인 역량이 없었으면 메이드 시키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런 이 고집이나 어떤 그런 이제 그 마이웨이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누가 뭐 유승민 대표가 뒤에서 조정을 하니 김종인 상황이니 뭐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들을 분이 아니고 이분은 판을 보고 전략을 보고 숫자를 보고 움직이는 전형적인 그 공대생의 그런 이제 전략적인 마인드가 오히려 강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길 사람을 제대로 후보를 내서 제대로 이기게 만드는 이런 거를 잘하는 분이고요. 인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는지는 정말 모르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준석의 혁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준석 작품이 아니구나. 이건 누군가가 사무총장은 중요한 자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치 분석을 좀 해갖고 이건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 그렇고 이준석이 정말로 진심을 이게 호남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언제까지 외면받을 거냐 그러면서 호남에 반성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행보가 있고 토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아마 인선 이런 부분들은 본인 의견보다는 토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벌써부터 기존 정치 세력들에게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저도 조금 그 보수 쪽에, 그러니까 야당 쪽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한기호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분이 어떤 특정한 계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문화,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지금 아무 반발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과거 정치 행보를 보면 친박, 비박 왔다 갔다 해주면서 좀 무색무취에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적들을 만들지 않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무난한 분이에요, 평가가.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 대선 후보를 모셔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당내 그 경선 과정에서의 그 상처들이 좀 많거든요. 그 내부의 상처들을 일단은 좀 당분간은 며칠 동안 좀 봉합하고 이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대 때의 선수조를 볼 때와 30대 중반에 이제 선수를 보면 좀 뭔가 이렇게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야물어진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기가 한 명이고 이게 두 명인데 하나와 둘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수조가 저는 이제 사석에서 좀 많이 만났어요. 따로 이제 아기 하나일 때도 만나고 둘일 때도 만나고 아기 데리고도 만나고. 걔는 정치인이 아니라 애 키우는 엄마로서 만나니까. 네, 애들 엄마. 그러면 한 번씩 우리가 그냥 뭐 한번 강남역 이런 데도 한번 가보자. 이래서 수조가 차 끌고 막 아기 데리고 오고 막 이러기도 하고 우리가 가로수길 이런 데 언제 가보겠냐 이러면서 아기 엄마들이 사실 저도 미국 갔다 와서는 이제 육아를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단단해졌다는 걸 좀 느꼈어요. 특히 사실은 정치 밖에 있으면 좋아져요. 네, 사람. 밖에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손수조 위원장이 도끼가 빠져요. 네. 밖에 있으면. 우리가 그 얘기했어요. 정확하십니다. 그 정치 물이 빠졌다고 우리끼리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손수조 위원장이 이제 12년, 16년 두 번을 나가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정치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건 전 다 겪어봤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구도 출마하고 언론에도 노출되고 나름 그러면서 저런 네. 기득권 정당이라고 우리 양 정당을 둘 다 얘기하지만 거기서 해보신 거 다 했네요. 좀 아닙니다. 저는 뭐 비대위라든지 이런 관리자는 안 했었고요. 무조건 다 후보였습니다. 바닥. 그래도 공천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었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부산 있었죠. 공천은 쉬운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경쟁률 지금 심정은 어때요? 장제원 현직 의원님한테 사실 지역구를 뺏겼어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이 생각 선거는요, 무조건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당선이 됐잖아요. 됐으면 인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저 역시. 뺏을 마음 없어요? 없습니다. 예, 지금 아유. 충분히 잘하시고 계시고, 예, 예. 뭐, 근데 당시에 후보로 나왔는데 장제원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당선이 되었던 건가요? 네네네. 예. 근데 좀 이런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시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청년 정치인이 사실 그 전에도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붙고 이렇게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또 이번에 나갔는데 선배 정치인이 나가가지고 막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 청년 정치인을 이기고 뭐 이거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아니요, 다, 뭐 다 밖에서 보는 남이 시켜서 한 입장이지만. 것이 아니고 다 제가 원해서 한 것이었고 제가 원하는 어떤 정치를 한 것이 제가 청년이라서 뭘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청년 할당을 받은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제가 청년 정치인이라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공정하게 똑같이 선에만 서주게 해주면 좋겠다. 오히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청년 할당제도 반대합니다. 할당이 이때까지 없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단 한 번도 그 청년 할당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아니 할당 좋은데 할당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할당되는 사람을 어떻게 할당을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할당해봤자 결국은 자기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주면 이건 무슨 할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줄 세우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할당이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한테 대우 안 해줘도 되고 우리 배려 안 해줘도 되니까 어떻게 공천이라는 게 이루어지는지 차라리 투명하게 공개는 하라. 지금 정치를 떠나면 거의 한 5, 6년 됐잖아요. 네. 수입이 뭘로 살아요? 저요? 저 지금은 저기 정치할 때도 사실 돈 제대로 못 벌었잖아요. 네. 그래요? 뭐 당직이나 뭐 당에서 돈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상근직이나 이렇게 해야지 월급이 전혀 나오지 없습니다. 비상근직들 해봐야 뭐 진짜 어떻게 생활을 영위하세요?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는 이 정치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고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횟집도 하고 있고 고깃집도 하고 있고 식당을 운영하세요? 자영업 많이 하고 여러 식당은 여러 개 하시고 전국적으로 자영업. 네네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뭐, 좀 힘들어지셨겠네요. 완전 힘들 매출이 완전 떨어졌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낮 장사는 안 하고 밤에 이제 하는데 저녁 그러니까 장사를 영업 주로 제한 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딱 걸려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2.5회전 정도
또 굴러야 이제 기본 매출이 나오는데 시간이 끊겨버리니까 막 1.5회전밖에 못 한다. 그럼 매출이 완전 50% 정도 바로 깎이는 거죠. 네. 이게 버틴 게 벌써 이상. 근데 정치하다가 갑자기 식당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진짜. 근데 이 식당이 한두 개가 아니고 좀 대규모로 여러 개 하신다고 들었어요. 잘못된 아, 그런가요? 제 소중한 정리원이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고깃집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또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제 또 횟집으로.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셨어요. 정치가 참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있거든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잘 못 떠나는데 아예 정치 떠났다가 식당만 하고 애들 키우고 그리고 평범한 주부로 사셨던 거예요? 네네네. 다니시다 보면 손수저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얘기를 따로 안 하시니까 모르겠거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언니가 사실 너 손수저인 거 알았어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시기도 그래요? 하고 예. 근데 거의 이제 많이 모르시고요. 예. 알아보면 되게 반갑겠다. 네. 근데 이제 뭐 편하게 오히려 지금은 거의 예, 일반 자연인처럼 정말 그렇죠. 편하게 지내고 있고. 그러면 예. 정치 얘기 안 하면 누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죠. 친절하면 좋은 사람이고. 그렇죠? 서비스 좋으면 좋은 가게고. 근데 정말 너무 비슷해요. 제가 워낙 사람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 다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가게 오신 손님들 너무 좋고, 그래도 이쪽 가게가 업력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단골도 좀 계시고 한데,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마주하는 게 너무 좋고, 근데 어쨌든 음식 장사 힘든데. 제가 직접 고기 다 썰고 회 다 잡고 다 합니다. 진짜로? 해야죠. 대단하네요. 유튜브에 영상도 따로 올렸거든요. 그 회를 직접 할 때는- 잡고. 직접 해? 네, 네네. 물고기가 거의 제 다리통만 하죠. 다 하고. 그걸 직접 제가 정확히 기억하진 않지만 우리 막 당에 부딪히고 그런 거 잘하시네. 선배님들도 횟집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김부겸, 박재호.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분들도 낙선하셨을 때 같이 돈 모아서 횟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식당 예. 중에 횟집이 정말 제일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 쪽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뭔가 하로 동선이라는 이름들을 맞아요,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여름에 이제 뭐 난로, 겨울에 부채, 당장은 쓸모가 없지만 나중에 지나가면 필요하다 이런 식당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또 뭐 원혜영 의원님 뭐 해가지고 몇 분이 이렇게 또 식당도 하기도 하시죠. 바보주막? 아니 그 아닌가요? 하로동선. 하루는 네네네. 우리 노정열 우리 개그맨님 들어오셔갖고 손수 조리하시는군요. 네, 그런 개그를 쳐주셨습니다. 네. 손수 조리하시는 네, 분이요. 맞습니다. 그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왜 손수조가 나왔지 그런 분들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도 어차피 이분들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거든요. 저는 때로는 우리가 밖에서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를 밖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내 시야가 좁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원들은 여의도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오히려 떨어져 봐야지 밖에서 볼 때 우리 당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더 잘 보인다라는 반들이 많아요. 특히 정인 의원님도 여의도에 있다가 밖에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여의도에선 절대 안 보여요. 안 그러니까 보인다고. 보려고 외부를 나가고 사람을 만나도 그게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벽이 있고 그런데 진짜 외부에서 바라보는 정치는 또 완전히 다르죠. 네. 특히 안에서 중앙정치하다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이제 손수 TV 하면서 이제 우리 또 인터뷰하러 여의도 가끔 가요. 가보면 느끼죠. 자주 올 곳이 아니구나. 여의도 안에 있으면 희한하게 그 안에 있는 논리들과 그 늘 만나는 사람들끼리 늘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장사하면서 있어 보면 우리 손님들 사람 사는 얘기하거든. 한잔 하시면서 정치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시거든요. 더 정확합니다. 네, 정말 민심과 여의도심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장사하시다 보면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 만나도 다 그냥 잘 지내고 저쪽 얘기하도 그냥 물론이죠. 정치 밖에서 보면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고 같이 듣는 귀가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의도 안에 가면 그냥 여기 매몰되는 거예요. 개파와 이념과 당.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정확한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늘 밖에서 보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늘 밖에서 저도 오랫동안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시사타파 뭐 이종원 PD 어떻게 성향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랑 방송을 하냐.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옛날에 일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실미죠. 그리고 그 친구는 무조건 선거하면 자유한국당, 뭐 새누리당 이렇게 찍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근데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예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추억을 어떻게 정치와 바꿉니까?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정치 얘기 안 하면요 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정치 얘기를 하더라도요 서로를 인정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지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을 좀 갈라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늘 선거 때만 되면 어떤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게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 우리가 그 12년 뭐 한 14년까지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둘이 그러니까 고정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개 있었고, 근데 그때 사실 그랬어요. 우리가 방송 나갈 때는 우리가 정책으로 싸우자.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언성을 이렇게 높이기도 하고, 네, 방송 나갈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송 우리 그때 그랬죠. 그래서 불같은 뭐 각 청년 이런 당일 정책은 대표에서 안 됩니다. 나왔으니까 이런 당은 안 밀리면 됩니다.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딱 끝나고 예. 나서는 아 진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친한데 이제 분명히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세대는 앞으로는 정책 가지고 싸우자. 국민들 앞에 보여줄 때는 아까 말한 뭐 안보라든지 뭐 그런 복지 문제에선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준이나 다른 거죠. 맞아요. 관점의 차이인 건데 이것들을 사실 우리 생각 저쪽 생각 그 반대되는 토론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싸우고 괜히 뭐 개인적인 거 얘기하고 우리끼리 서로 그런 좀 디테일한 걸로는 싸우지 말자. 그때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어쨌든 이런 시간 우리 정은 의원님이 우리 선수죠. 우리 전 위원장님. 저는 감히 전화를 좀 못했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제가 전화하면 대부분 되게 센 줄 알고 두려워하세요. 이쪽을 나오는 거를. 근데 나와보시는 거 어떠세요? 너무 좋고 저는 이제 또 우리 정은혜 의원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정말 원했던 방송이에요. 원했던 자리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PD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이쪽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닐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오해 풀린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의원님 말씀 듣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인자하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예. 우리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네. 다 이거 느끼셨을 것 같은데. 손수조 위원장이 와서 아마 우리 PD님이 인자하시지 다른 분이 오셨으면 인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른 당대표 후보 이런 분들 이렇게 아니, 날카롭게 검증. 적어도 손님을 모셔놓고 자기가 그 손님을 어떤 논리나 이런 걸로 쪽을 주고 그런 진행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적어도 오신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재밌었어요. 오늘. 벌써 감사합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깜짝 놀랐는데 선수조 TV는 언제 정규 데일리 방송이에요? 어떤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 반에 라방을 진행하고 있고요. 화요일 10시 반. 네네네. 우리 들어오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자꾸 지금 구독자 1,000명? 1,700명 이제 막 시작한 지 시작해서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 하기 조금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먼저 유튜브 TV를 하고 있고 때마침 또 이준석 대표가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친구부터 이제 먼저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두 달 됐나 지금? 네. 좀 방송이 자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밖에서 봤던 선수조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의해서 따로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이쪽은 이쪽 때문에 흘리고 저쪽은 저쪽 때문에 흘리고 그래서 어떻게 방송을 좀 오래 한 선배로서 얘기하면 유튜브 방송을 자극을 시키는 시청자들이 있어요. 저쪽을 무조건 까야만 시청자가 늘고 그런 거에 합니다. 현혹되면 네네네. 더 도끼가 생겨요. 정치하는 것보다. 그러려면 저는 저는 선수조 위원장을 지금 보니까 정치할 때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진짜 좋습니다. 아니, 일상의 진짜. 선수조를 저는 안 잃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아니,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정치할 때는 그냥 당돌하고 그냥 저돌적이었거든요. 그냥 누구라도 붙을 수 있는 막 그런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젊은 패기? 이준석 네. 건방지다고 하는 건 저리 가라 했어요. 제가 볼 때 선수조는 정말 당찼거든요. 그래갖고 참 옛날 우리끼리 말로 쟤 뭐가 되려고 저러냐. 진짜 쟤 저러다가 좀 보내지 마세요. 하여튼 경계를 넘고 있어요. 아니 진짜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20대 때 처음에 정치할 때 겁이 없었어요. 그게 참 근데 엄청난 장점이에요. 겁이 없는 것도. 그러니까 네. 겁이 없으니까 전 당대표랑도 막 붙고 자기가 막 하길래 걱정이 된다 처음에. 저러다가 잘못하면 정치라는 게 또 팽당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눈에 제가 아까도 얘기한 도끼가 있었어요, 저분이. 네,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야, 정치를 위해서는 뭐든지 막 던질 수 있는 분 같았는데 어느 순간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진짜 한 두 아이의 인자한 엄마가 돼갖고 밖에서 과거 같으면 딱 직설적으로 그건 말 같은 소리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부분을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이 돼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같이 정치하는 분들도 대부분이지만 본인이 행복한 거로 해라 저는 얘기를 하는데 참 보기 좋고 나와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함께 하고 싶었던 그런 방송의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청년 정치 막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준석 이제 대표가 된 다음에 근데 원래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있었고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10년 전부터 조금씩 해오고 그 전에 뭐 20년, 30년 전부터 해온 분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더 크게 만들어야 돼서 뭐 이번에는 내가 청년 정치를 외쳤지만 5년 있다가 다른 20대 민주당 당대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산을 같이 가고 있는 동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여야 할 것 없이 좀 청년 정치가 커지면요. 이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적어도 청년 국회의원을 한 10명씩이라도 여야가 있으면 여야 상설 청년 기구를 만들면요. 이견 없이 거기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위에 눈치 안 보고. 여당과 야당의 청년 2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각자 지도부에 올리면 정말로 가장 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반값 등록금이에요. 아니 20대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50대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20대들이 일자리가 없어갖고 돈을 못 벌면 50대가 돈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청년 세대의 문제는 같이 머리 맞대고 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지은 박사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한 말씀씩 하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는 이제 당에서 많이 배려를 해서 기회를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본인이 도전적으로 손을 들고 나가고 또 본인이 굉장히 패기 있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손수조 위원장이 그런 활동들을 과거에 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또 우리 정치 뭐 아니든 바뀌든 또 좋은 정치적 자산이 우리나라의 좋은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이준석 당대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민주당에도 좋은 청년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청년 정치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송영길 대표님께서 뭐 청년 특임 장관을 만든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한 명의 청년을 내세워서 이미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용까지 좀 알차게 정말 우리나라 그 시스템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도 청년이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은 의원님은요? 네, 그 손수조 위원장이 아까 얘기한 우리가 10년 전에 고민하던 것들 우리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농담 반진담만으로 우리가 세대노조 만들자. 여야에서 세대노조를 만들자. 세대노조? 네. 괜찮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뭐 법안들이 정말 많지만 예를 들어서 손수조 위원장과 제가 육아 정책이라든지 보육 정책 같은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키워가면서 느끼는 너무 것들. 많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법안을 또 통과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뭐 정말 갈등이라든지 그런 뭐 사회적인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만나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그렇게 뭐 사실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 양면이 있어요. 네. 또 뭐 가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책으로 얘기하고 서로 좀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늘 이 자리가 저도 좀 약간 꿈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이제 아기 엄마 손수조를 만나고 저도 아기 엄마였고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수조가 이제는 정말 좀 긍정의 에너지를 우리한테 이렇게 뿜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에너지가 정말 우리 당에 정말 제가 그랬어요. 그 보석함에 지금 갇혀있는 청년들이 많다.
우리 당의 그 보물함에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빛을 보지 못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같이 나와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네.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호 손- 공감이 네. 그 보석함에 있는 청년들을 꺼내주는 그런 프로가 맞아요, 됐습니다. 맞아요. 그럼 얼마나 네. 좋아요. 너무 좋다. 우리 오늘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손수 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시청자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네. 좀 편파적인 방송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우리 손님을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감사드려요. 의외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면 좀 보기 좀 힘든 채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이, 괜찮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뭐 방송 어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시사타파 TV 구독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기회 통로를 주신 예, 우리 이제 제작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준석 당대표 만들기가 우리의 모든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준석 하나가 좋고 싫고의 지금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 여의도에 있었던 기존의 정치 문화 이런 정치 이 셈법들이 완전히 여야할 것 없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 국민의 명령인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지금은 말하기 좋게 청년 정치라고 결국은 말하지만 나이가 아니잖아요. 숫자 아니잖아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는 그런 청년 정신의 정치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5, 60대, 70대, 80대 되시는 우리 지지자분들도 이 청년 정치에 마음만 있으면 청년 정치 할 수 있듯이 예, 나이 숫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야 할 것 없이 전체적인 정치가 이 푸릇푸릇한 정말 이 맑고 깨끗한 그런 정치로 거듭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어떤 정당을 보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때 그러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또 정당들이 그러지 못하는 현실 정치가 좀 안타깝고 어쨌든 좋은 사람들 양당의 정당에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할 땐 되게 좋은 사람인데 정치를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정치 기대하고 부산에서 이 방송 때문에 올라오신 거예요? 어제도 또 인터뷰가 또 있어가지고 요즘 어. 조금 인터뷰랑 방송이 어. 있는데 예, 어제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또 내려가시면 또 네, 왔다 갔다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저 네. 회 먹으러 가도 되나요? 당연히. 역지역군데. 네, 네. 어쨌든 늘 아이들 네. 보유 그리고 운전 조심하시고요. 가장 건강들 다들 코로나 전국인데 다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2호 공감 7회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 저도 신선하고 즐거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